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적어드렸던 글에 대해서 살짝 한번 살펴드리고 증시 전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서비스업 지수가 흐름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되짚어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완전 이제 바닥을 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냈죠. 그래서 그 달러가 내구재 소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강제적인 내구재 소비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근래 들어서 이제 그 백신 상용화 이후로 확진자 추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가져가면서 그 ISM 지수 제조업 파트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제조업 파트 ISM 지수 제조업 스프레드가 움직인다는 것은 즉 경기 회복 기대감을 말하는 거예요. 화랑 산업 그리고 소재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그 향후에 그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제 요 부분까지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최근 흐름까지도. 근데 서비스업 지수가 움직인다는 거는 이 제조업 지수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서비스업 지수가 실질적으로 회복을 한다는 거는요.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비스업 지수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말은 즉 금리의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의 인상의 가능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펼칠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 지수가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실질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가속화가 된다면 연준에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막을 수만은 없지 않나 약간 이런 문제점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국채가 10년물 미 국채가 지금 1.3% 기준으로 지금 현재 양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금리와 함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이 고스란히 유럽장 그리고 미국장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그대로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를 좀 약세를 펼쳤는데요. 약세장이 이어졌는데요. 이 흐름을 좀 보자는 거죠, 이제. 근데 다시 오후장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이전에 물량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현물 물량을 너무 많이 빼놨기 때문에 좀 찾아가는 흐름이 맞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대내적인 상황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좀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어요. 매도 폭을 엄청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마지막 장 끝나고 적어드렸긴 했지만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그 ISM 지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적 그 고점을 다시 탈환한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직. 근데 그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역사적 고점에 다가갈수록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아직 요 단계까지는 아닌데 그 흐름과는 그 맥을 같이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황불 정도는 켜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려놓긴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차라리 이참에
그냥 그 좀 몽둥이를 한 한두 대 더 딱 확실하게 맞고 그냥 맞을 건 다 맞고 청산하고 가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덜 찝찝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중간했거든요. 이게 뭐 내용 자체로 또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자체로 또 그렇게 어느 딱 지점을 정해가지고 한 그 이 정도 악재라면은 한 요 정도에서 한 요만큼은 맞아야 돼야 요 이런 이제 좀 산술적인 수치화가 되지는 않는데 적어도 오늘 오후장의 흐름은 그냥 물음표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향후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금리라는 거는요, 이 금리 이슈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기존처럼 이렇게 박스권장에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하는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금리 이슈로 한번 장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 밑으로는 정말 물음표로 열릴 거예요, 장이. 이 하단을 잡아낼 수도 없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 그 걱정은 안 해도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경각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포트를 구성한다 그러면 저라면 향후에 윤곽이 특히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윤곽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오전장에 주은 분들은 다 당연히 수익을 내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주어서 이제 수익을 내긴 했는데 일단 현금화를 했어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아서.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쫄보예요. 손절 치는 걸 진짜 죽기보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성향상 그랬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던 그림은 한 20% 정도 내외로 종목을 담아두시고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놓으신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 정도 의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초보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요 이제 그 박스권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고 요 3,000 코스피 기준 3,050포인트 그 다음 코스닥 기준 950포인트 지점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사라고 했잖아요. 매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절대적인 어떤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도 없고 지속성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시경제 상황과 그 다음에 국내외 수급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나오는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향후에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어떤 대내적인 상황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같이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늘 딱 정말 그림처럼 딱 나왔죠. 3048 저점이 이렇게 나왔었나요? 947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이 딱 잡혔단 말이에요. 두 개 동시에. 그러면은 그나마 좀 제 기준에서는 안전한 매수 자리가 맞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그 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증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오전장 진행이 되고 있고 오후장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장까지도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한 해소가 된 건 아니었어요. 전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장이 반전을 일으킨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교본대로 하시라 그랬잖아요. 20% 최초에는 그 50, 50 구간에 걸쳐 있을 때는 제가 한 10%도 괜찮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10포인트 더 밀렸을 때 940 터치 그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플러스 10% 더 하시라고 제가 그래도 적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딱 딱딱하게 잡는 게 아니라 딱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거 좀 과도하게 빠지는데 하면은 그 지점에서는 좀 더 매수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조금 시킨다. 한 960% 다시 올라갔었잖아요. 이러면 다시 또 한 10% 내려놓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그 기준이라는 거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거 한 2주,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요. 이제 한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향후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금리를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 하방은 훨씬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금리에 대한 이슈는요,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뭐 게임스탑발 뭐 악재라든지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악재랑은 진짜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국면이 장세가 한번 전환이 되는 그 과도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과도기가 왔을 때 시장에 꽤나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차원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근데 아직 딱히 굉장히 애매하다, 한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 정도로 저는 좀 보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아무 일 없듯이 다시 확 회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언제나 악재는 돋보기를 대고 보고 그 다음에 뭐 호재나 뭐 그런 긍정적인 것들은 그냥 한 귀로 흘려 듣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오늘 그 뭐 10%든 20%든 그렇게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선택권이 좀 더 많아졌죠. 그냥 차익 실현을 저처럼 내셔도 되는 거고, 20%를 1차 매수 자리로 잡아두고 그 밑으로 평단이 내려갈 때마다 이제 추매를 하시면서 그 화초를 키워 나가시면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진짜 완전 그거는 제가 완전 초보 가이드로 드린 거예요. 이 지점까지 설정을 한다는 거는요, 진짜 완전 좀 주식시장에는 사실상 굉장히 안 맞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진짜 초보용 가이드라인으로 잡아 드린 건데요. 자, 오늘을 계기를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배우셨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매수는 파란색에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오늘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됐죠? 개인과 제가 겸상하지도 말라고 했죠. 단 주식시장 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개인들이 다 패닉에 빠졌죠. 이거 조정 크게 가는 거 아니야? 훨씬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무서운데? 훨씬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빠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같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에서 한 20% 정도 잡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개인과 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물론 이제 상승을 가져갔지만 밑으로 빠졌어도 괜찮아요. 빠지면 추가 매수, 그 다음에 반전을 가져가면은 그 익절 혹은 뭐 홀딩, 이런 식으로 양방 포지션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오늘 딱 배우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향후에 이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A라는 종목을 진입을 하실 때 파란색이 1차 진입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한 지점을 잡아두신 후에 2차, 3차 매수를 좀 더 유연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사 그게 뭐 한두 달이 더 걸릴지라도 그런 식으로 채워놓고, 또 뭐 살짝 올라가면 좀 덜어내고, 또 이 기준점에서 또 더 내려간다 그러면 또 다시 채워놓고 하면서 화초를 키우는 마음으로 그 종목 하나를 가지고 계속 공굴리기 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라는 그 기본 매매의 틀을 좀 익히셨어야 됐거든요. 더 나아간다면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기초라고 한다면, 기초 매매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반적인 틀을 좀 이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익히셨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막 굉장히 주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종목도 막 던져드리고 무조건 지금 들어가시라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좀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배우셨
배우신 점이 있으셨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매번 이렇게 막 뭐 몇 포인트 잡아가지고 지금 매수 자리입니다. 지금 몇 퍼센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언제까지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익히셨으면 좋겠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그 카페가 아닐지라도 어떤 커뮤니티에서든 개인의 의견에 크게 휘둘리거나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반전 조금 오후장에 가져갔다고 해서 다시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 사자 우유가 될 거란 말이에요. 또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내적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풍전등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뭐 겁을 낼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절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났네, 악재 끝. 자, 이제 상승장 출발.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기대를 하는 건 곧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라리 좀 덜 사더라도 덜 사고 이게 그 상승장 출발했으면 피해는 아닌 거예요. 기회비용의 손실일 뿐인데 그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피해는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자세가 기본인 거예요. 더 못 먹어도 되니까 잃으면 안 돼요. 절대. 손실이 나면 안 된다고요. 손실. 특히나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손실 지점에서 이거에 대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손실폭을 키울 수도 있고 이 손실이 그 다음 매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손실을 안 내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타점 짧게 잡아가시고요. 당분간은 위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 좀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물론 더 지켜봐야 되고 제가 더 많이 찾아볼 건데 여기까지 일단 오늘까지 나온 그림은 한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적정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내기가 초보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게 산업별로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주가 지수에 따라서 또 맞춰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뭐 계산 딱 해가지고 뭐 공식처럼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을 다 고려하고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이 전체적인 주가 흐름도 같이 다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도 또 봐야 되는 거고 비교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완전히 극초보분들은요. 제가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어쨌든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은 뭐 하라 했죠? 테마주 하지 말라 했죠. 테마주 하지 마시고 뭐 하라 그랬죠? 그냥 지수를 잘 타는 무난한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야 이게 이제 기본 교과서를 이제 좀 익힌다는 개념인데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것도 제가 막 리스트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교본처럼 공부하시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8개월도 더 넘었죠. 그 기간 동안에 추적을 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지수를 어떻게 타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 언젠가 제가 이건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수를 안정적으로 잘 탄다는 거는 그만큼 컨센이 견조하다는 거예요. 그냥 딱히 뭐 어떤 재료에 의해서 급부상하거나 급하강하는 일은 없지만 그냥 안정적으로 지수를 타가면서 그냥 같이 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그 적정 주가를 내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950포인트잖아요. 950포인트에서 이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리고 900포인트에서 이 주가가 9,000원이다. 850포인트에서 이 주가가 뭐 8,500원이다.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게 물론 이제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저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맞는 계산은 아니에요. 좀 말이 안 되는 계산이긴 하지만 완전 초보분들은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 종목이 있으면 950포인트에서 지금 10,000원이잖아요. 제가 950포인트 언더에서 잡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당분간은
그러면 이 적정 주가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950포인트에 갔을 때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가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이다. 그러면 대충 이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되겠구나. 그러면 9,000원이다. 만약에 가령 9,000원이다. 그러면 이 10,000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니까 좀 안정감을 갖고 있네 해서 나는 몇 퍼센트 더 가져가고, 제가 종목이 큰 조정을 맞아도 최대 20% 내지는 진짜 극악으로 빠져도 30%까지 맥시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큰 틀에서, 공교롭게도 지금 큰 틀의 변화가 하나 예고돼 있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종목이 아주 많이 빠져도 30% 이상은 빠지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오, 테마주 다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출발. 그러면 10%죠. 그러면 하락 여력이 한 10%,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기준점에서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9,000원이다. 그러면 하락 뒤로 하락폭이 한 10% 정도 통상적으로 열려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여기 요 지점에서는 한 뭐 30% 내지 40%까지는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이때는 총 합이 마이너스 20%다. 이 950포인트 기준으로.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물량을 담아도 된다는 얘기죠. 한 7, 80%까지는.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지켜보고, 보통 이제 이 마이너스 30%까지 구간이 간다는 거는 증시가 진짜 되게 크게 흔들리거나, 혹은 그 종목이 아주 펀더멘탈이 완전 다 깨졌을 때나 나오는 일인데요. 보통 바이오에서 흔하게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초보 가이드용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교본 같은 종목들에서는 잘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온다면 저 같으면은 집이라도 팔아서 넣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제였지? 작년인가? 그때 제가 심택 15,000원 찍었을 때 그냥 이거는 묻지도 말고 사라고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다 팔아서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지금까지의 뷰는 좀 변함이 없어요. 한 요 정도 선을 저는 뭐 안정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 큰 변수에 의해서 어떤 장이 좀 큰 조짐이 보인다 하면은 제가 어차피 지속적으로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박스 안에서 놓으시면 됩니다. 3100 이상으로 넘어갈 때 경험하셨죠? 제가 3100 이상, 3150 정도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미리 드렸잖아요.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섣부른 매수하지 마세요. 섣부른 매수하신 분들 지금 오늘 다 패닉으로 그대로 가셨죠. 그쵸? 요 하루 이틀 못 사신 분들은 좀 뭐 하지, 이제 뭐 할 것도 없는데 장 이거 계속 우상향하는 거 아니야, 나 놓고 이러다가 다시 장 밀렸죠. 아무도 예상 못한 시점에서 밀렸죠.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개인들이 예상한 대로 가는 적이 없어요. 시장을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과 절대 동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매수도 매도도 마찬가지로, 매수도 또 매도도 어떤 개인들의 분위기에 편승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필패예요, 필패. 진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소중한 자산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냉정해야죠. 냉정하고 냉철해야 됩니다. 진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